오늘 국민의힘의 큰 흐름 두 가지. 첫 번째가 아까 홍준표 시장이 상경을 해서 일부 포럼에 대해서 여러 쓴소리를 했다면 오늘 총선백서 특별위원회 조정원 위원장이 이끄는 총선백서 특위가 총선 당시에 사무총장을 지냈던 장동혁 의원을 불렀습니다. 오늘은 장동혁 전 사무총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. 바쁘신 일정에도 국민의힘의 미래를 위해서 기꺼이 발걸음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다윗의 승리만 기억할 게 아니라 골리앗의 패배도 제대로 뜯어보아야 합니다. 그 특위에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의견을 전달하진 않았고 저는 전적으로 그건 특위에서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개인적인 견해고 그 여부는 특위에서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해요. 특위에서 결정하시면 되죠. 수석님이 생각하는 총선 패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? 그걸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? 그게 불쾌한 반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.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본인의 역할, 아쉬운 점, 또 우리가 해야 될 점에 대해서 거침없이 제안을 주셔가지고요. 왜냐하면 저는 그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본인의 입장은 어떠십니까? 소회를 묻고 입장을 듣는 것이 저는 예의라고 생각합니다. 마지막입니다. 총장님께서 그 면담하는 과정에서도 한동훈 면담 적절치 않다는 이야기 한 번도 하셨을까요?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습니다. 일단 오늘 두 사람이 면대면으로 만났을 때는 좀 두 사람 다 신중해 보이긴 했는데 호 대변인님 사실은 장동혁 대변인 당시 사무총장은 아니 총선백서팀이 특검이냐 다 부르게 혹은 한동훈 전 위원장 면담은 정책 의도를 의심한다라서 사실 총선백서 특위 자체에 대한 여러 국민의힘 내부의 비판도 적지 않았었거든요. 네, 저도 이제 백서특위의 위원입니다. 아하.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이 백서특위를 시작하고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그때도 조정훈 위원장이 했었습니다. 예. 한동훈 위원장과 또 대통령실에도 면담을 요청을 할 것이다. 그리고 장동혁 사무총장, 그 당시 사무총장도 당연히 면담할 것이다.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지를 사실 않았었죠. 예. 그런데 이제 이게 굴러가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약간 이제 오해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어떤 부분은 이제 정치적인 것들이 상황들이 맞물리면서 지금은 이제 어떤 결과를 내놓아도 정치적으로 이제 다 해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예. 그래서 이제 4년 전에 장동혁 전 사무총장이 그때 백서특위 위원이었더라고요. 그래서 예. 그때는 황교안 그 당시 전 대표를 면담 안 했는데 왜 이번에는 한동훈 위원장을 꼭 면담하려고 하느냐. 그 말도 어느 정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. 예. 그렇지만 또 조정훈 위원장의 말처럼 그래도 최고 책임자인데 그래도 얘기는 한번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도 틀린 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느 쪽이 반드시 옳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인데. 정답 있는 건 아니니까요. 네, 사실. 그렇습니다. 예. 그런데 지금은 어쨌건 정치적인 상황이 너무나 많이 달라졌고 예. 정치적인 억측이 없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. 더군다나 이제 한 위원장 만나면 제일 핵심적인 부분 뭐겠습니까? 결국 용산과의 관계라든가 그렇죠. 그때 어떻게 된 거냐? 그래서 어떻게 됐냐? 그런 얘기들을 안 물어볼 수가 없는 것인데 예. 과연 한 위원장이 지금 면담을 수용하고 그런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얘기는 안 하고 할 수 있는 얘기만 하거나 그런 선택을 과연 할 수 있을까? 사실상 저는 이제 면담하기는 어려워졌다고 생각하고 이 백서 자체도 좀 미래지향적인 누구나 이제 그 억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알겠습니다. 백서특위 위원으로서도 또 한 말씀 하셨는데 표면적으로는 오늘 별다른 파열음이 없어 보일 수는 있었습니다만 내부에서 바라본 외부에서 바라서 친윤, 친한 갈등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홍 시장의 메시지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한 거 아니냐는 메시지와 함께 총선 백서 설전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.